네, 안녕하십니까. 정승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CEO 에디슨 TV의 정승창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중국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올해 초에 제가 중국 뉴스를 보다가 정말 쇼킹한 걸 봐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중국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짝퉁 국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라에서 이 중국의 이 상황이 이제 굉장히 특히 이제 직재산 보호나 직재산 제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놀란 거는 여기서 중국의 대학 입시에 지식재산 문제가 출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중국의 대학 입시는 까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대학 수험생이 몇만 정도 되냐면요.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1,000만이면은 중국의 인구가 한 14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 중국 전체 인구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보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중국의 대학 입시를 보는 것, 대학에 가는 것만으로도 이 학생들은 졸업 후에 상당히 좀 엘리트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도 이 대학 입시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보면 우리 대학 입시 보는 거가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치열한데, 여기서 지식재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게 난이도가 이제 꽤 있다라고 언론들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푼 학생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갔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요. 이 문제가 이제 출제된 지역은 중국의 장수성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대학 입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중국은 지방마다 대학 입시의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거는 교육의 이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가 나온 거는요. 중국의 이제 장수성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이 장수성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 상하이 쪽에 이제 있는 해안 도시인데요. 기아 자동차 중국 공장도 있고 현대모비스도 협력 업체들이 이런 데 있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 관련해서는 난징, 수저 이런 쪽에 이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이제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좀 중국의 정치적 입장에서 보자면 주얼레, 그러니까 중국의 초대 총리이자 외교부장을 했던 분이고, 또 최근에는 후진타오,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고향이기도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앞선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수성에서 문제가요, 나온 영역이 어디냐면은 정치 분야인데,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국어, 사탐, 과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나온 이 지식재산 관련 문제는 정치 영역에서 나왔는데, 이 정치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사회 탐구하고 비슷한 그런 영역입니다. 이게 또 논술이에요. 이것도 이제 차이점인데, 우리는 논술이 대학 입시 정규 대학 입학 시험에서는 그게 이제 없지만, 여기는 논술이 대학 입학 시험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 문제에서 나왔는데, 이게 배점이 300점 만점에 16점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이제 큰 비중이 있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를 조금 길지만은 전부 제가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지식재산은 국민들이 직접 노동의 결과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배타적 권리이다. 개혁 개방 초기에 많은 외국 기업들은 자사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심했다. 지난 수십 년간 외국인은 중국에 177만 건 이상의 발명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는 연평균 11.2.4% 증가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1년 19억 달러였던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2017년 286억 달러에 달했다. 2018년 중국 국내외 특허 출원은 432만 3천 건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했다. 이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지적권 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표절, 짝퉁 등의 문제는 여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 개혁 개방 40년 당시 보아오 포럼을 통해 개방 확대를 위한 4대 정책 중 하나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꼽았다.
이거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4대 정책 중에 하나로 이걸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뽑았다는 것은 정말 지금 놀라운 중국 지도부의 저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자, 계속 갑니다. 중국은 국가지식상권국을 재구성하고 지식재산권 심판 분야 혁신 방안을 도입하여 특급법 개정안 초안을 대외 심의에 붙였으며 이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개방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야, 제가 이 문제 읽어보니까요. 그 제가 웬만한 그 연구원 뭐 지금 현장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문장을 읽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조금 저는 그 의아심이 들 정도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상황과 정치적 어떤 그 의지 이런 게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용어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 결코 만만하지 않거든요. 여기요. 그 뭐 심판 분야, 혁신 방안 이런 거는 모르면은 이 말조차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 수준의 그 공부가 돼 있지 않고는 풀 수 없는 수준의 문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여주고요. 자, 그러면 이 자료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질문 볼게요. 경제생활의 관점에서 지식재산 보호가 개방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야, 이게 이제 1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문항인데 이게 1번이었고 두 번째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강력한 집행도 필요하다는 문장의 의미를 정치생활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생활이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회 탐구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으니까 사회나 경제 생활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야, 이거요. 제가 풀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 한 10분간 제가 풀어보려고 그러니까 손이 이게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이거 정도 풀려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무지 뭐 암기도 했을 거고, 책도 읽고 토론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나오니까 중국 언론도 보도를 하면서 난이도가 그렇게 그 만만하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결국 이 문제 푼 애들은 진짜 이게 이제 최고 좋은 대학에 이제 갈 거고 확률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중국의 지도층 인사가 될 거고 기업의 고위 간부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중국의 그 지식재산 전략이라든가 환경이 정말 그 엄청나게 변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이 학생들이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걸 조금 이제 또 찾아봤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지식재산 문제 그 교육을 시키는 학교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이 그 인민대학교 부속 고등학교가 중국에서는 지식재산 교육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탑 클래스 이제 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이 인민대학교 부속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요. 중국의 그 베이징에서 탑 클래스 고등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냐면 중관촌,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곳이죠. 하이테크 밀적지니까 거기에 이제 위치해 있고 이 학교의 애들은요 졸업하면 대부분이 뭐 저 베이징대, 청와대, 중국의 탑 그 대학을 가거든요. 뭐 동문들도 보니까 기업가도 있고 뭐 짱짱한 선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재산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보면 중국의 이제 전반적인 그 상황, 중국이 가는 방향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2005년부터 이제 그 가르쳤다 하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 가르칠 때 특허법, 상표법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게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뭐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법원도 방문하고 실제 물건도 만들어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실습 같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애들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들이 직접 이제 발명대회도 나가고 뭐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같으면 이제 고등학교는 사실 입시 과목이 전부잖아요. 근데 이제 입시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그 활동을 한다는 거는 조금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정말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물론 이 문제는 그 뭐 중국하고 우리하고 대학 입시 제도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야 중국에서 이렇게 대학 입시에서 나왔다 참 이것 난이도도 어렵다 근데 이것도 단순히 암기 과목이 아니라 직접 애들이 발명도 해보고 특허도 내보고 라이선스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고등학교 교육에서 한다는 거는요 그 중국의 보편적 교육을 받은 애들이 나와서 대학을 가고 이제 심화된 교육을 할 거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나가서 사회의 지도층이 되고 기업의 고위 간부가 되면 야 이거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활동을 할 때 그런 걸 아는 중국 사람하고 비즈니스 할 때는 이 상황이라든가 경쟁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아까 제가 이 고등학교 교육이 2005년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15년, 16년 지난 거예요. 이미 그 2005년도에 받았던 애들은 이미 중국에 지금 30대, 40대가 돼 있는 거고, 그러면 걔네들은 벌써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의 뭐 아주 중견 간부나 만약에 정치로 갔다면은 그 중견 지도자가 돼 있을 거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상황이 달라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또 조금 중국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 학교 교육계도 조금 좀 이 직제산이나 발명 교육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중국이 하니까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기가 창조성, 뭐 혁신, 융합 이런 거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관념이고 구호 같은 거거든요. 창의적이자 뭐 융합하자 이거는요, 구체적으로 뭘 만들어 보고 아이디어를 내보고 그 행동인데, 이 발명이나 지식재산은 구체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 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 또 기업, 중국의 비즈니스 한 분들한테 이 방송이 조금 그 생각을 달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